네, 집중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오늘은 뉴욕 증시가 굉장히 의미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분석이 됩니다. 중소형주의 강세, 그리고 다우지수의 강세, 어제 오라클의 그 충격을 또 오늘 브로드컴이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또 상쇄시키는 부분까지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. 야간 선물이 지금 1.15%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상황입니다. 박승재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분석 실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먼저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봐야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FOMC의 그 회의 결과를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? 일단은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조건부를 달아놨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조건부에 대한 힌트들은 분명히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고용지표와 물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약간 좀 과대 지표들을 좀 확인하고 있다.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줬고,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지수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디스카운트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지시켜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어제 뭐 실업시장 청구 건수도 그랬지만은 사실 지표의 방향성 자체가 고용은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실히 짚어줬다. 이렇게 좀 보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,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관세 영향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그 시그널들을 줬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보면은 물가는 높게 나오더라도 이 관세에 좀 약간 일시적 영향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라라는 시그널들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11월 지표들을 확인하게 될 텐데, 이 고용은 사실은 사실 지금 방향성은 이미 지금 둔화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, 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좀 도비시하게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디펜던트의 기조의 해석을 방향성들을 잡아줬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사실 실제로 또 물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기업들이 지금 소비 심리를 생각하면은 이 관세 가격 전가를 여전히 제대로 못하고 있을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이 조건들을 달아줬지만 결과적으로 이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지금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도비시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힌트들을 숨겨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단기 국채 매입에 대한 규모와 시기 자체를 굉장히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고 규모가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장치들을 유동성 공급에 대한 이 장치들을 하나씩 마련해 놨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겉으로 볼 때는 조금 헷갈리는 해석들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네네. 이 시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보험들은 다 마련해놨다.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좀 안도감을 주는 해석이네요. 네.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높게 나와도 이게 셔트다운으로 인한 것이 조금 더 관세로 인한 것이 부분들. 조금 더 컸다라는 안도감, 그러니까 고용을 조금 더 중시하네요. 연준 당분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. 그 오라클이 사실 AI 거품론이 지금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실적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어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 그 브로드컴 실적이 다행이었잖아요. 사실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또 뉴욕 증시가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닥이 못 올랐던 게 바로 이 오라클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오라클과 브로드컴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이게 사실 오라클과 브로드컴은 지금 사실 이 챗GPT부터 시작해서 제미나이까지 이 경쟁 구도에서 가장 좀 대표성을 좀 띠는 기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AI 버블과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들을 지금 반영시키는 시장에서 지금 인식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이 선두주자라고 좀 할 수 있었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. 부채 규모에 대한 부분이나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을 키웠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기대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이런 과정들에서 지금 보면은 이 빅테크들 그리고 또 AI 산업에 대해서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는 과정에서 약간 일희일비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좋은 진영과 그리고 또 약간 조금 이제 추격을 해야 되는 진영,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실적 괜찮게 나왔고, 이게 지금 또 AI 반도체에서 이 EPS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주도권들을 가져가는 흐름들이 지금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구글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, 그리고 또 이 오라클의 오픈AI의 그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라클 진영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추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, 일단 뭐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뭐 어제 오픈AI 쪽에서 이 GPT 5.2를 또 내면서 또 성능 이 스코어 상으로는 일단 또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지표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이 어젯밤 공개 이후에 이 베팅 사이트들을 보면은 이
오픈 AI가 이 제미나이를 좀 쫓아올 수 있는 그림들에 대한 베팅이 좀 더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여전히 이게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, 물론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파이가 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,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뭐 일일비 할 필요 없겠네요. 네. 그 흥미로운 소식도 하나 있었는데요. 그 닷컴 버블의 상징이라고 하는 시스코의 주가가 네네. 회복하는데 25년이 걸렸다. 그러니까 네. 이제 회복이 됐다면서요. 네. 뭐 의미 있습니까?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텐데 지금 사실 뭐 닷컴 버블이랑 지금 AI 쪽에 이 버블론,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어느 영역에서 주도를 했느냐라는 부분들, 그리고 또 어떤 기업들이 주가를 끌고 갔냐라는 부분들을 가장 또 많이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좀 시스코가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시장에서 또 관심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, 이게 지금 어쨌든 흐름 자체는 이게 빅테크 그리고 현금 보유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해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해 ETF의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ETF 인기가 너무나 많았고 또 많이들 함께했습니다. 내 ETF는 잘 되고 있는 걸까? 자, 그러면 이제 ETF와 관련해서 우주항공도 궁금하고 또 금리 인하 시작된다고 해서 금융주도 궁금하고 어떤 것부터 좀 살펴주실까요? 네, 전반적인 ETF 동향부터? 네. ETF 시장은 지금 사실 뭐 최근에 자금 유입 규모들이 이제 좀 부침이 좀 있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. 이거는 아무래도 이 시장에 대한 전망, 뷰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글로벌 ETF 시장은 당연히 굉장히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. 네. 자금이 뮤추얼 펀드들, 특히 이제 이 조금 이제 주식형이랑 채권형을 저희가 나눠서 보면은 이 주식형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뮤추얼 펀드들, 기존의 펀드들이 자금들을 쫙쫙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, 뮤추얼 펀드에서 오히려 자금 유출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주식형은 이렇게 좀 차별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,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. 채권형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길게 끌고 가는 투자의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채권형은 뮤추얼 펀드도 자금이 조금 안정적인 기조들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ETF 쪽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흐름들이, 그러니까 자금 유출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그림들은 채권 쪽은 아니긴 한데, 일단 어쨌든 이런 그림들, 그러니까 주식형 ETF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과정들이고, 그 중에서도 뭐 우리나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미국 쪽이 이 시장을 좀 많이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 미국의 시장의 뷰가 ETF 시장 규모의 움직임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의 좀 부침이 있었던 부분들이 ETF 시장 수급에도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그림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에 대한 이 뷰가 좀 바뀌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또 이 성장을 좀 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, 이게 사실 지금 연말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말 이후에 내년 연초 다시 자금 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항공 뭐 이런 것들,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을 지금 섹터 ETF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뭐부터 시작해서 뭐 일론 머스크, 샘 올트만까지 해가지고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꺼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같은 경우 스페이스X의 이제 그 상장 이슈들, 뭐 지금 보면은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IPO 예상이 되고 있는 뭐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 AI의 지금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이 우주 쪽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에너지와 이 공간 이런 이슈들을 또 해결하겠다, 이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ARKX라던가 뭐 UFO 이런 ETF들, 이런 게 우주항공 쪽에 있고,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주항공 ETF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큐, 뭐 미국 우주항공 테크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상장된 ETF들까지 추가적으로 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스페이스X발 우주항공 ETF 여기까지 들었고요. 또 추후 저희 또 너무 뒤에 내용들이 많은데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박승재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분석 실장님과 함께했고요. 또 2026년 또 ETF 투자 전략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또 한 번 더 꼭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국내 증시 지금 야간 선물 흐름 좋은데요. 힘내시길 바랄게요.